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글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우물과 마음의 깊이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우물에 물을 길러서 먹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이는 우물의 깊이처럼 정말 깊고 맑고 고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시 글귀는 정영철 님의 가슴에 남는 좋은 느낌 하나의 글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알게 됩니다.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깊은지 얕은지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흥분한다면 내 마음이 아직 얇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갈증을 해소하며 새로운 기운을 얻습니다. 비난이나 경멸의 말 던짐에 내 우물, 내 마음의 우물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내 마음의 우물은 얼마만큼 깊고 넓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 안 하고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대인의 관계를 해보면 참 사람이 좋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이게 마음이 넓어. 자,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면 또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뭐 우리말로 잔챙이. 저 사람은 뭐 자기가 조금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표정부터 바뀌면서 어떻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관계에는 단절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나 저도 항상 이렇게 사람이 뭐 좋은 감정으로 항상 내가 이렇게 운물이 깊은 것처럼 그럴 상황은 매번 있는 건 아니라는, 때로는 수양이 아직 부족하고 때로는 욱하는 그런 감정 폭발로 인해서 참지 못하고 그럴 때도 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물론 요즘은 좀 많은 변화는 있습니다. 좀 더 참으려고 하고 상대의 얘기를 더 포옹하고 들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많은 변화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우리 인간은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게 반복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더 키워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운물과 마음의 깊이에 대한 참 좋은 글귀를 보면서 들으면서 저도 많은 수양과 함께 반성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운물의 깊이, 폭처럼 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타비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8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세상 이치,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13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젊어서는 능력이 있어야 살기가 편안하나 늙어서는 재물이 있어야 살기가 편안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젊어서는 뭐 능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늙어서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편안한 겁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더 많이 욕심을 내서 뭘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노후에 재물이 있어야 편안하다, 공감됩니다. 두 번째, 재산이 많을수록 늙어가는 것이 더 억울합니다. 그리고 인물이 좋을수록 늙어가는 것이 더욱 억울하다. 글쎄 뭐 얘기가 좀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재산이 많다든지 뭐 인물이 많은 사람이 늙어가는 부분에 더욱 억울하다. 그게 뭐 세상 이치이기도 하죠. 세 번째, 재산이 많다 해도 죽어서 가져갈 방도는 없습니다. 인물이 좋다 해서 죽어서 가져갈 도리도 없습니다. 맞는 얘기.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네 번째, 성인 군자라 해도 아주 뭐 도덕적으로 뛰어난다 한들 늙어가는 것은 싫어할 수밖에 없고, 도학 군자라도 늙음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젊고 그냥 멋지고 푸르게 살고 싶지, 늙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솔직한 심정으로 없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다섯 번째, 주변에 미인이 많으면, 남자의 경우일 수도 있죠. 뭐 여자의 경우는 미남이 많으면 바보라도 좋아한다. 하지만 주변에 노인이 많으면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싫어한다. 맞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젊음은 같이 새로움과 뭔가 생동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참 표현이 그렇다마는 늙은 사람들이 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생동력도 떨어지고 내가 또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참 힘이 든 건 세상 이치가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아파 보면 정말 달라진 세상 이심을 잘 알 수 있고, 늙어 보면 세상 이심을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아파 보고 병원에 있어 보면 정말 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내 코로 냄새 맡고 내 말로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할 때는 그걸 뭐 그냥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는, 그게 뭐 세상 이치이기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대단한 권력자, 한테 권력을 가졌던 자가 망명도 하고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쪽박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이치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뭐 엄청난 재력가가 뭐 쪽박 찰 일은 없죠. 요즘은 뭐 대비를 다 잘 해놔서 재산을 잘 빼돌리기도 하네요. 세상이 좀 바뀌었나 봐요. 멍청하게 그렇게 부도나고 당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육신이 약하면 하찮은 병균도 이렇게 달려듭니다. 자, 입지, 내가 가진 게 없고 뭐 돈 없고 여러 가지 빈약하면 하찮은 인간들도 달려듭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아무래도 예전에 내가 뭘 하고 뭐 잘 나가고 그거 의미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좋은 일이 자꾸 있을 때는 어중이 떠중이 뭐 사돈의 팔촌 내 주변으로 다 모입니다. 자, 일이 꼬이고 뭐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요. 찾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부모 형제도 멀어지는 게 요즘 각박한 세상, 이게 세상 이치이기도 합니다.
자, 열 번째, 잃어버린 세월을 복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세월, 뭐 이제 중년 이후에 다가올 내일, 모레,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뭐 지나간 거 백날 잡아봐야 의미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다가오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게 더더욱 중요하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자, 여생이 짧을수록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고 여생이 짧을수록 남은 시간들이 더 절박하다. 맞겠죠? 당연히 그래. 예. 이건 뭐 우리 세상 이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자, 12번째, 개방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도 늙으면 폐쇄적이다. 그렇게 변하는 부분이 많고, 뭐 진보적이던 그런 자들도 늙으면 타산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기보다는 어른이 되어라 하는 부분, 이건 뭐 우리가 또 이렇게 교육을 통하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하면서 좀 더 심신 수양을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3번째, 13번째, 아무리 거창하고 멋진 무대라도 그 공연 시간은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지나서 보면 찰나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무대, 뭐 기대했던 그런 무대도 지나고 보면 그것 또한 짧은 공연이었다. 뭐 최근에 뭐 나오나라는 불세출의 가수가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무대가 물론 내년 봄에 마지막 무대가 한다지만 그 또한 짧은 찰나로 이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이치 오늘 1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구구절절이 다 맞는 얘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288번째 시간입니다. 자, 살면서 느낀 점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살면서 느낀 점 10가지 충분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없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자,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도 자식이 있는 게 최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특히 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게 되면 정말 그 기쁨은 2배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대개 자식이 없는 노인은 고독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는 노인은 심란하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또 생길 수가 있죠.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어서 뭐 정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이런 자식들도 있고,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오히려 챙기고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 바뀐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게 나은 거죠. 세 번째, 자, 못 배우고 못난 좀 부족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기 십상이다. 잘 배우고 잘난 자식들은 불효하기 십상이다. 뭐 이런 글은 있어요. 이런 글은 있고, 뭐 인성이, 심성이 잘 형성이 되어서 정말 본이
그 본인 자식이 잘 느끼고 행동하길 바랄 뿐이죠. 뭐 특히 우리 세대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열심히 나름은 노력해서 키웠던 샌드위치 세대. 하지만 자식들에게 효도를 뭐 요구하거나 강요하기 힘든 그런 낀 세대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은 이런 얘기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있는 부자가 병들면 자식들이 뭐 여기저기서 쫓아와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까. 하지만 재산이 없는 자가 병이 들면 자식들의 부담이 전가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죠. 뭐 이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거는 뭐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세월이 촉박한 매미는 새벽부터 울어대고 이제 나이 여생이 얼마 남지 않는 노인들은 뭐 새벽부터 여러 가지로 심란하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살아보니까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여섯 번째, 계절을 잃은 매미의 울음소리는 처량하고 마지막 막바지는 진짜 그 소리가 엄청 크죠. 젊음을 잃은 노인의 웃음소리는 서글프다. 웃어도 그 웃음 속에는 뭔지 모르는 서글픔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도 공감이 된다. 일곱 번째, 심신이 피곤하면 휴식 자리를 찾고 좀 빨리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인생이 고단하면 안식 자리부터 찾기 쉽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의미 있는 얘기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얘기다. 안식 자리. 예. 여덟 번째, 삶에 너무 집착하면 상실감에 빠지기 쉽고 삶에 너무 골몰하면 허무감에 빠지기 쉽다.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는. 바둥바둥 해봐야 뭐 솔직히 거기서 거기더라. 살아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영약한 인간은 중죄를 짓고도 이렇게 태연하지만 순박한 인간은 하찮은 일에도 불안해한다. 그 뭐 심성의 차이죠. 정말 범죄자들은 그런 본인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웃기도 하고 뭐 사이코패스처럼 그런 부분이 나오죠. 하지만 순박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나의 실수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살아보니까 이런 게 느껴지더라. 마지막 열 번째, 오늘이 중요하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하면 되는 거고 오늘 내일 일을 미리 싹 잡아 붙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즐겁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거, 만난 거 먹고 하는 게 살아보니까 이게 더 중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중년의 건강 코골이 방지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저도 이렇게 피곤하거나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코를 곤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매일 고는 건 아닌데 어떤 몸 컨디션에 따라서 코를 곤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뭐지 하고 이렇게 의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나이를 먹거나 신체의 어떤 기능이 아무래도 저하되고 이러면 코를 골 수 있다 하는 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코골이를 줄이는 7가지 이 방법은 이제 미국의 폭스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던 그런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적절한 수면 자세를 취하라. 대체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제 바로 천장을 보고 바로 눕는 자세로 이렇게 많이 수면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골이가 이렇게 심해질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방법을 측면으로 옆으로 모로 눕는 방법을 한번 시행을 해보면 조금 이렇게 코골이 소리가 좀 작아진다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똑바로 이렇게 누워 자는 이런 습관을 또 가진 분들은 이 측면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돌아서 자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코를 많이 골 경우에는 이 방법도 왼쪽 편으로 눕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에 테니스 공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자면 똑바로 누워 잘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으로 눕는다 그러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저 양쪽 이제 사타구니 안쪽으로 벽에 작은 것을 하나 물고 이렇게 옆으로 눕게 되면 그나마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코골이에 대한 부분도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면으로 누워 자기보다 측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 자는 방법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중을 줄여라. 저 역시도 이렇게 체중이 보통 한 10kg 정도 지금 이렇게 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뭐 체중 때문에 코골이를 한다?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체중이 되면 이제 목 부위에 이렇게 지방 조직이 이제 기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코골이에는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목 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코골이가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살을 빼면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이 개선이 되면서 코골이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이 좀 찌고 비만인 경우 코를 많이 곤다는 게 저도 이렇게 옆에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좀 느낍니다. 이 비만 그리고 이제 과체중인 분들이 코는 좀 많이 골긴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살을 좀 빼면 코골이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 안. 자기 전에 코 안을 이제 씻거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로 코 안을 샤워해 주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 식염수로 이렇게 또 코를 씻어내면 습기를 유지하면 코골이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알레르기 유발 되는 그 항원을 재개하라. 저도 이제 아침에 항상 기상을 하면 바닥에 이렇게 깔았던 이불을 항상 발코니에서 틉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수면 중에 나올 수 있는 각질이라든지 각피라든지 뭐 이런 조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트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진드기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 등을 이렇게 침구를 통해서 틀어주는 것도 여러 가지 코골이에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목 위치, 이제 베개를 베는 그 위치를 좀 조절을 해서 저의 경우도 이제 전에는 머리 부분에 베개를 놨다면 조금 아래쪽으로 목을 조금 올려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면에 누웠을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변화를 줬는데 조금 피곤하지 않을 때는 코를 고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고 이제 옆에 집사람한테 물어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잠자기 전에 술을 과음을 하면 당연히 코를 많이 고는 상황이다. 그래서 술을 수면 전에 안 먹는 것이 좋다. 음주를 과하게 하면 수면을 또 방해도 하지만 코골이를 좀 하는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더더욱 코골이도 심해지고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염증을 없애야 한다.
염증이 이제 목 그리고 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염증이 좀 이렇게 있게 되면 아무래도 코를 골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나라든지 코 안을 습기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이렇게 뭐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코가 맹맹하게 이런 분들, 그리고 환절기에 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코고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코 안, 그러니까 염증을 미리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코골이를 예방하는 7가지 방법 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가장 큰 것은 뭐 자세네요. 역시 자세, 자세를 수면 때 올바르게 하고 과음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코골이가요 진짜 심각하고, 내가 잠을 안 자는데 옆에서 코를 골면 진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빨리 잠이 들고 나는 코를 고는 걸 모르면 옆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코골이도 결국은 이 건강에도 적신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호흡증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코골이 예방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예방을 해보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290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결혼과 자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20, 30대 여성들이 자녀와 결혼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심각한 이제 저출생 위기 속에서 그동안 결혼, 출산을 기피하던 20, 30대 여성들이 결혼도 하고 싶고 자녀도 낳고 싶다 하는 더 수치가 높아진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전합니다. 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렇게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 동안 25세에서 만 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발표한 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는 직전 조사 3월에 61%보다 4.4%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30대 여성이 3월에 48.4%보다 11.6%가 훨씬 초과되어서 6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3월 달보다 더 훨씬 또 올라서 71.5%, 거의 70% 이상이 이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남성도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혼도 이렇게 긍정적이지만 이제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도 남녀가 똑같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응답자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해서 3월 이전의 조사보다 7.1% 이상 업이 되었고, 특히 25세에서 29세 여성이 48.1%가 자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난 3월 이전의 조사보다 13.7% 이렇게 훨씬 뛰어 올랐다. 참 좋은 생각이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미 결혼을 하고 이제 유부녀,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도 자녀가 없는 사람
경우 자녀를 가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훨씬 높은 수치 자녀를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면 50.7% 절반 이상이 자녀를 낳고 싶다. 결혼을 했지만 무자녀인 경우. 아무튼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부분에 이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 가정, 그리고 양립하는 지원, 양육의 지원 등 이런 부분들, 이제 주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 젊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자녀에 대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다보고 지금 현재 이제 저출생 문제에서 국가가 이렇게 내놓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 그동안 고민을 했던 뭐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 부담을 덜어줬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가 이런 모습도 좋지만 정말 주변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뛰어노는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정말 행복과 대한민국의 건강도 함께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정말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